학부모 상담을 잘 활용하면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해보자면 부담스럽고 떨리기도 하고 또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만 보시면 여러분이 실속은 제대로 챙기시고 최상위권 어머니들의 그 학부모 상담의 팁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이제 새학기가 되면서 학부모 총회며 상담이며 아이를 위해서 할애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이 중요성을 알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학부모 상담 잘하는 방법을 준비해 봤어요. 이제 언제나 매에 있는 학부모 상담이지만 부담스럽고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성과 방법을 아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 상담에서 아이에게 100% 도움이 되는 꼭 알아야 하는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거두설미하고요.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거는 정말 누구나 알지만 너무 중요하고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학교에 있는 이제 1년을 맡기는 부분이라 우리가 집에서 보호자라면 학교의 보호자가 선생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호자라는 생각으로 가르친다면 좀 더 마음이 편하실 텐데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인사를 드릴 때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과 또 내 아이의 보호자가 되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첫 인상부터 선생님이 뭔가 막 이렇게 시간에 쫓기고 다음에 상담도 있고 계속 밀려있는 부분 때문에 부담스럽다가도 이런 감사의 인사를 먼저 받게 되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담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꼭 상담하실 내용을 짧게 포인트 있게 정리해 가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요. 여쭤보고 싶은 말을 하나 정도 기억이 나고 막 나머지 그 이어서 산으로 간다던가 이렇게 돼서 아이고 이런 얘기를 놓쳤다라고 후회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할 때는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그게 이제 예의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도 마음을 좀 더 확실히 열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학부모님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아이의 건강, 친구, 수업 태도 등등을 여쭤보시고 여기에 더 중요한 거,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하고 오셔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수학을 좋아해서 영재원과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재원에 관심 있다, 또는 특목고에 관심 있다, 의대에 관심 있다, 이런 얘기를 그 각 학년에 따라서 적절하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진로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아이는 이쪽 방향으로 관심이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께 정중하게 이런 방법들과 또 기회가 있다면 좀 도와달라고 제안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이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추천서를 써주게 되는 그런 상황도 이제 생기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의 진로를 연결해서 하신다면 감사한 마음과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선생님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학교에서 보다 좀 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든 아니면 쉬는 시간이든 잠깐 지나가면서도 선생님이
선생님이 너 수학 잘한다며? 너 뭐 예술의 어느 쪽 분야를 잘한다며? 이렇게 말만 툭 던져도 아이가 으쓱하거나 아, 나 이쪽으로 잘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매진하기도 하고 또 학교 행사라던가 아니면 기타 시험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좀 추천을 해주시거나 기회를 주시게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냥 단순히 인사를만 하고 오는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 진로, 심지어 미래의 어떤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 되지만 중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교과 선생님도 찾아뵈야 되고요. 거기 못지않게 중요한 건 고민이 되거나 약간 문제가 될 만한 과목의 선생님도 찾아뵙는 게 아주 중요해요. 밸런스를 유지하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담임 선생님은 중요하고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이런 선생님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자 아이들이라면 선생님에게 특별히 이렇게 뭐 찍힐 일들 이렇게 눈치 없는 짓 하지 않는 편이지만 남자 아이들 특히 사춘기가 있으면서 눈치 없는 아이들은 자기가 해놓고 그게 잘못한 건지 모르는 아이들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돼서 예를 들어서 뭐 특목고를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의 진로에 문제가 되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찾아뵙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도 이렇게 어떤 특정 과목, 이게 별로 이게 중요한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이가 뭐 수행평가를 정말 너무나 형편없이 받아왔는데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도 되나 걱정될 만큼 문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를 하면 뭐 그런 걸 가지고 난 잘하고 있어 라고 할 거고 물어봐도 자기는 딱히 잘못한 게 없대요. 보통 남자애들은 그런 얘기예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에는 아이의 그런 비위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또 선생님께 적절히 연락을 해서 좀 찾아뵙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찾아뵌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는 어느 진로를 갈 것이고 나름 공부를 하는 아이인데 그런데 선생님에게 이번에 어떤 좀 결례를 했나 보다고 수업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이제 정중하게 여쭤봤더니 아이고 진작 말씀하시지 그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뭐 뒤에서 떠들고 좀 산만했어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도 이 아이가 이과 쪽 아이고 자기 표현력이 많이 약한 아이라는 걸 알고 그런 어떤 오해와 서운했던 부분을 많이 푸셨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주의를 약간씩 주면 아이가 알아채고 이제 적절히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수행평가해야 할 부분이 중요하구나 또 인지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고쳐 나가게 됐는데요. 사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학년을 올라가다가 보면 가끔씩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과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너무 이제 이거 상담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로 좀 문의를 해서 좀 찾아뵈도 되겠느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집에서도 고쳐보고 노력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선생님께도 이 아이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신다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데요. 앞에선 아이에게 100% 도움이 되는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에요. 사실 이걸 모른다면 결국 이게 학부모 상담 차라리 안 간 게 나았을 걸 하고 후회하게 되거든요. 이제 먼저 첫 번째는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만실수 중에서 지난해 담임 선생님은 이랬는데요. 아니면 뭐 옆반의 선생님은 이렇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요구를 할 때 선생님이 살짝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이를 위해서 잘해주겠다라는 마음의 문이 살짝 닫혀요. 그러니까 요런 실수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거. 이게 뭐 설마라고 하지만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말은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담임 선생님이 너무 어려 또는
교육적인 경험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자신의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좀 상식이 부족한 것 같아. 이래서 그냥 무의식 중에 이 로드맵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입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선생님이 사실 이런 모든 진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진로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면 되거든요. 학교에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모르는 것 같다 하더라도 선생님을 존중해 드리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러시군요 라고만 하고, 적어도 우리가 막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렇게 하면 도와드리는 것 같지만 기분이 나빠져서 오히려 아이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선생님이 빡빡한 스케줄이 늘 계시잖아요. 원래 이럴 때에는 정말 짧게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하지만 소중한 아이다 보니 너무 짧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생기죠. 그렇지만 적어도 결례가 되지 않도록 20분, 3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께 이렇게 짧게, 그리고 꼭 할 말만 하고 돌아오신다면 선생님이 감사한 마음 충분히 받으면서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최대한 존중을 받으면서 이렇게 상담이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오시고 나면 아이의 생활에, 학교 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만 알고 가시면 1년이 아주 탄탄하게 갈 수 있는데요.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